네, 안녕하세요. 개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성폭력 2부로 찾아왔습니다. 저희 원래 3부작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거 한 10부작 해도 될 것 같아. 저희 또 너무 이렇게 한 편이 길어지면 들으신 분도 힘들고 하니까 오늘 빨리 가보겠습니다. 그러시죠. 자, 지난주에 이제 몰카 촬영과 유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촬영 쪽에 좀 더 얘기를 많이 했었고, 네. 그래서 어떻게 유포를 하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일단 조항 한번 읽고 넘어가 볼까요? 이게 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그러니까 조는 같은데 이제 항이 달라져요. 제2항입니다. 유포는.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이제 1항이 아까 이제 그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촬영하는 거잖아요. 그 촬영물 아니면 촬영 당시에 그 합의가 있었어도 그거를 사후에 이제 의사에 반해서 반포를 하면은 이제 이 죄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좀 판례를 좀 한번 봐볼까요? 이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는 사이였어요. 사귀는 사이에서 동의를 얻어가지고 성관계 동영상, 나체 사진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밤늦게 귀가를 했는데 피해자분이 과거 사귀었던 전 애인과 그 함께 있었다, 모텔에 있었다라는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다투었고, 그래서 그 함께 있었다는 그 전 애인분 있잖아요. 그분한테 피해자를 만나지 마라, 이제 내 사람이다 하면서 그 동영상을 보내줬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잘못된 만남. 그래서 만나지 마 하면서 이 피해자는 내 애인이야 하고 이제 나랑 이런 사이니까 너 건들지 말라고. 그래서 동영상을 띡 전송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피해자분은 당연히 이제 이거를 원치 않으셨었을 거니까 이제 이게 유죄가 났고요. 저도 궁금한 거죠. 이거 보니까 저희 지난번에 이제 이혼 관련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배우자의 이제 부정행위가 입증이 돼야 이제 이혼 사유가 성립한다고 했었는데, 그거를 하려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드라마나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모텔 가서 이렇게 급습하잖아요. 네네네, 급습하죠. 그러면 둘이서 이렇게 뭔가 하고 있을 때 딱 들어가서 사진을 딱 찍으면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딱 들어가서 사진을 찍으면 그렇죠. 아니면은 뭔가 흥신소에서 둘이 뭔가 하고 있는 거를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의뢰인한테 그 사진을 전달을 한다거나 하면은. 그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그 이혼하고 이제 동시에 진행이 돼야 돼요. 간통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혼 소장을 민원실에다가 접수를 하고 그걸 경찰서에 갖고 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어디 모텔에 지금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경찰이 같이 가요. 경찰이 같이 가고 이제 문을 따가지고 급습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걸릴 수 있겠군요. 갑자기 궁금했어요. 이거 애인 보냈다고 하니까. 이게 그 유포라고 하면 보통 뭐 인터넷에 올리고 막 크게 대중한테 공표하는 것만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제가 읽어드릴 때 제공한 자도 처벌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공의 의미는 반포와 달리 특정한 1인이나 소수의 사람한테 주는 것도 제공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찍을 일이 없지만 예를 들어 제가 찍고 이제 초피디님한테 야 이거 너만 봐고 줬는데 초피디님이 이렇게 막 유포를 했어요. 그럼 이제 둘 다 문제가 된다. 그렇죠. 제공 반포네요. 그렇죠. 제공 반포죠.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정준영 씨도 카톡방에서 사실 지인들이 계신 카톡방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올린 것도 제공이고 유포가 되는 거죠. 그 동영상에 이제 나온다는 여자 연예인이 누구다 이런 소문도 되게 문제가 됐잖아요. 뭐 여자 아이돌 그룹이 있다. 오히려 거기에도 초점이 맞춰져서. 네, 근데 실제로 제 뭐 회사 어떤 분이 이제 저도 주변한테 그 영상 사진을 받았다는 거예요. 본인께서? 네, 그래서 그거 누구다 저한테 보내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니요, 전 제발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함정 수사
한번 네 보내주세요. 그리고 경찰서 찾아가서 경찰이랑 다시 열어보는 거야. 근데 그게 회사 내에서 만약에 그런 그 동료들 간에 그런 게 있었다 그러면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이제 고충 민원을 신고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성희롱 민원 제기하실 때 뭐 가해자의 징계를 원한다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은 앞으로 재발 방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다 가해자가. 근데 그런 해당 동영상을 동료들끼리 뭐 이렇게 공유하고 그런 행위가 형법상 처벌받을 수 있고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의나 교육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해 보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도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무감각하다 보니까 이걸 제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얘기하는 게 사실 성희롱이 될 수 있잖아요. 혹시 그분이 남성이셨어요? 그분은 여성이셨는데 저는 그래서 사실 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한테 이걸 받아서 내 회사 동료한테 보내도 된다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돌려보고 있다는 것도 사실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음란물을 보게 됐을 경우에 얼굴이 가려진 경우도 있잖아요. 뭐 일부러 그 부분을 이제 찍지 않을 경우도 있고 뭐 모자이크 처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로 그런 음란물을 유포한 것은 어떻게 처벌을 받나요? 그 경우는 이제 피해자가 특정이 안 되잖아요. 네네. 어떤 피해자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게 만약에 특정이 가능하다. 얼굴은 안 나왔지만 뭐 그 옆에 있던 핸드백과 뭐가 다 피해자가 특정이 가능하면 이제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피해자가 특정이 안 된다는 가정하에 그러면은 사실 여기로 가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이 피해자분이 어떤 뭐 동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정황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조금 이제 그 처벌의 수위가 조금 낮아져가지고. 진짜? 만약 예를 들어서 제 음란물이 올라온 거예요. 저는 전지 알지만 아무도 전지는 모를 것 같은데. 그거는 그 입증을 하시면 가능하죠. 내가 왜 나인지, 내가 어느 몇 시 몇 날 며칠 몇 시에 거기 있었다는 어떤 증빙이라든지, 뭐 그 옷이 나의 옷이라든지, 뭐 그런 건 가능한데 이게. 아니면 제 왼쪽 팔에 점이 있어요. 그것도 가능하죠. 그것도 가능하죠. 근데 그럼 이 경우는 피해자도 자기인지 모를 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성 요건을 충족하기가 조금 힘들 때, 이럴 때는. 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흔히 정보통신망법이라고들 부르시는데 여기에 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그 불법 촬영물을 위해서 이 조를 했던 건 아니고 음란물을 유통시키지 말라는 취지에서 들어온 조항이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아까 그 성폭법으로 규율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건이 있다면 여기로 넘어갈 수 있겠죠. 음란물을 유통한다 해 걸어가지고 이 정통망법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1호에 음란한 부호, 문헌, 음향, 화상, 영상물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어떤 판례들이 있는지 좀 찾아봤어요. 예시가 뭐가 있나. 예를 들면 그 성인 폰팅 업체 회사가 자기 이제 대표이사랑 뭐 회사 직원들이랑 해가지고 대량 문자 메시지를 발송을 했어요. 뭐 여성의 성기 스팸이죠. 성기 사진, 뭐 자위 행위하는 동영상, 뭐 성행위를 표현하는 문헌, 뭐 이런 거를 31,000건 정도를 전송하시네요. 이거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떤 법대 교수님이셨는데.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셨어요. 네. 이분은 본인의 블로그에 어떤 게 그 방송통신심의상 이제 음란물인가를 설명하는 글을 사실 쓰신 거예요. 설명하시는 글을 쓰시면서 이제 남성의 발기된 성기 사진을 이제 블로그 그 중간에 이렇게 삽입을 하신 썸네일 좀 이렇게 삽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무죄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음란물은 맞다. 남성의 성기 사진도 당연히 음란물은 맞는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본인의 학술적, 사상적 비판, 비평, 논증 이런 거를 결합을 함으로써 음란성의 해악이 해소됐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뭐 전혀 모자이크 처리가 안 됐었나.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음란물이라 말을 하는 게 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 사람 그런 생리적인 것에 대해서 모든 생리적인 것 굳이 그러니까 모자이크를 한다든가 해도 되는데 그냥 설명을 해도 잘못일 수 있는데 그죠 교수님께서 자기 블로그 조회수에 이게 눈독을 많이 들였네. 이거 블로그 조회수 높이려고 그러셨을 수도
자극적인 거 찾으시다가. 네. 예전에 약간 그 예술 표현이랑 엮여가지고 자기 와이프랑 이렇게 이제 어떤 뭐 출산, 뭐 임신 이런 거에 대한 뭐 순고함, 뭐 하여튼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나체로 사진을 찍어서 올린 미술 교사였나? 뭐 그런 분들이 있어. 이게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갔었던 그런 판례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음란물이냐 아니면 이게 이제 예술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이제 있는 영역의 것이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돼서 판단이 됐었던 그런 예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기 음란의 의미에 대해서도 판례가 좀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사회 통념에 비추어서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사상적, 과학적, 의학적, 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한 것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리고 아까 그 이렇게 본인이 특정이 안 되는 영상인데 이제 내가 이제 본인은 알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고소를 하러 갔을 때 실제로 이제 고소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 되게 무성의하게 대응을 하고 고소 접수를 안 해준다거나 수리를 거부하는 사례들이 꽤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수사기관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섬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본인이 그 여성 피해자 본인들은 사실 그거를 형사 고소까지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막상 용기를 내서 갔더니만 아유 이거 안 돼요. 특정 안 돼요. 가세요. 안 돼. 이래버리면 상처네요. 예, 그게 뭐 정말 굉장히 개인한테는 엄청난 큰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그 성폭력 피해 그 법률 구조가 되게 이제 제도화가 돼 있어요. 피해자 국선 변호사도 있고 여가부에서 이제 변호사한테 비용을 지불해주고 피해자는 법률 비용 들이지 않고 고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정착된 이유가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예를 들어서 내가 사기나 뭐 이런 걸 당했다 그러면은 그냥 이체 내역이나 이런 객관적인 서면을 갖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거는 워낙 내밀한 얘기고 내 인생과 너무 이렇게 결부된 얘기 때문에 그거 얘기하는 거 자체가 힘들고 그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사무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2차 피해가 되니까 그 고소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도가 정착이 된 거예요. 근데 제도가 정착이 됐는데 이런 카메라라든가 이런 유포 같은 경우에 워낙 확실하잖아요. 이게 또 동영상에 내가 나온 게 확실하고 누가 찍은지 확실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은근히 변호사 조력 안 받는 거예요. 그냥 이거 내 거 나왔네 하고 그냥 경찰서 가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술 먹고 추행당했거나 이러면 애매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입증하지 이러면서 변호사한테 찾아와요. 그래서 조력을 받아서 고소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이런 뭐 피해자 특정의 문제라든가 뭐 그런 변호사가 있으면 아무래도 수사기관에서 함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이게 워낙 확실하다 보니까 그냥 바로 가시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혹시 고민이 되시면 뭐 성폭력 상담소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관에 좀 법률 구조 요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고맙습니다. 요즘 되게 이렇게 해주는 그 기관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저는 사실 법을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이렇게 법을 공부하고 있지만 알면 알수록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르는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면은 어쨌든 이제 카톡방에서 공유를 한 건 이제 확실히 문제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제공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공에. 그러니까 사람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없이. 상관없습니다. 네. 막 이 친구는 나랑 절친이어서 나한테 받은 거 절대 다 받겠다가 안 보내요. 상관없습니다. 그건 몰라요. 그 사람이 딴 데 가서 또 할지 말지는 모르는 그 보통 이제 야 너만 알고 있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자기 입 밖을 내는 순간 맞습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사실 카카오톡이 나온 정말 큰 폐해가 아닐까 싶어요. 너무나 단톡방 맞아요. 쉽게 맞아요. 유통할 수 있는 경로가 또 하나 생긴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 아까 하던 얘기 다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음란물의 정의를 했잖아요, 판결에서. 네. 그래서 성적 흥미만 호소한다고. 전 딱 이 얘기 듣는 순간 그 먹방이 떠올랐거든요. 근데 먹방도 어떤 음식 문화의 어떤 그런 거를 향유한다기보다는 식욕 그런 뭔가 탐욕, 이런 폭식, 약간 이런 것만 호소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것과 그런 인간의 식욕을
으로 관련된 그런 흥미와 성적 흥미가 어떻게 차별화가 되고 왜 이 성적 흥미만 이렇게 음란한 것으로 여겨지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확실히 어떤 말씀하세요. 확실히 어떤 그 성이라는 거를 너무 이렇게 숭고하다거나 아니면 절대 금기시하는 거는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근데 또 그 성적인 흥미는 타인에게 그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쵸, 형법적으로 규율을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피해가 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우리나라가 좀 게 성에 관련돼서 좀 약간 너무 이렇게 보수적이다. 그러니까 보수적이 너무 음지로 그냥 밀어 넣으려는 그런 예전에 한번 제가 이렇게 뭐 치마를 입은 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물건을 주려고 앉았는데 그러니까 쭈그리지 않고 그냥 물건을 주웠어요. 그러면 고개를 숙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제 친구 여자인 친구가 여자가 그렇게 이렇게 쭈그리지 않고 물건을 주워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그게 되게 이상하고 그게 더 이상하게 만드는 것 같은 거예요. 저 자신을. 그러니까 그런 상황 자체를. 그래서 물론 당연히 성적인 피해를 주고 남에게 뭔가 해를 가하는 건 정말 잘못됐지만 이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뭔가 성이 굉장히 좀 숭고하고 신성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불필요한 피해를 만드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이렇게 좀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그 성적인 부분을 너가 단속해라. 네 성적인 거를 표현하지 말고 막 이렇게 꽁꽁 싸매고 보이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대신에 어떤 그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있는 성적인 행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가 됐든지 간에 만지는 게 됐든 말을 하는 게 됐든 그런 거는 이제 상대방과의 충분한 합의가 있어야 되고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 지점하고 내 스스로 내가 표현하거나 아니면 내 몸을 칭칭 감거나 이런 거는 단속하지 하는 거는 과하다.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예전에 그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스커트 길이 줄자로 경찰들이 재고 다니던 시절. 맞아요. 그쵸. 그런 걸 생각하면 좀 많이 바뀐. 그리고 저 강제추행인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쵸. 이렇게 막 여기다 대고. 맞아. 그리고 저도 공부하던 시절에 저한테 뭐 옷을 야하게 입고 다닌다라고 지적을 하는 남자가 있기도 했었고, 반대로 제가 공부를 좀 하려고 편하게 입고 다니면 너 왜 우리 여기에 그 평균적인 패션 그거를 낮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별의별 얘기 다 들리죠 뭐. 맞아. 약간 확실히 상대적으로 남자들은 그런 걸로 지적받는 일은 없잖아요. 네,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지적 많이 받았는데. 그러세요?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문제가 되나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요. 내가 입고 싶은 옷 내가 입는데 왜 지적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성별을 떼고 말을 해야 맞는 게 아닌가. 그 원론적인 문제 자체라기보다는 그런 말을 여성이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여성들이 훨씬 많이 듣고 남성 들을 일이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다니까요. 뭐 짧게 입었네. 너무 야하다. 짧게 입었네. 이런 얘기는 안 하죠. 단추 좀 잠궈주세요. 약간 단추 잠그라는 얘기 하잖아요. 단추 잠그라고. 단추 잠그라는 얘기 저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건 예의 범주에서 이제 국한된 얘기. 그러니까 그게 누가 하면 예의고 누가 하면 음란이고 이게 되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네. 남자들도 그런 얘기 듣는데 남자들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몸이 안 좋아서 그렇게 안 입지만 몸 좋으신 분들 꼭 몸에 달라붙는 티셔츠 입고 다녀. 그럼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약간 이거 스티커 붙이라고 그죠? 네, 그렇죠. 그런 얘기도 그것도 하고 사실 그것도 성희롱이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저는 그런 얘기를 문제 제기를 할 거면 성별을 떼고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 근데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남자들에 비해서 여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특히나 예전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를 정말 거리낌 없이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그쵸. 이거는 저도 100% 인정하지만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성별에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너무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진짜 다 파고들면 아무 얘기도 못하는 세상이 되고 얘기할 때 법조문 다 찾아보고 이거 내가 하는 얘기가 법에 안 걸리나? 다 찾아보고 얘기해야 되는 세상이 올까봐 사실 뭐 친구 사이에서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오늘 뭐 진짜 저랑 되게 예를 들어 친한 친구거나 뭐 그런 애가 좀 되게 꾸미고 왔어. 그러면 너 오늘 어디 가냐?
괜찮은데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갖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거 같아. 그 말을 성희롱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문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약간 두 표현이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게 너 오늘 왜 이렇게 야하게 입었어는 이건 확실히 좀 성희롱인 아니 근데 거 야하게 입었다고 네, 한 거 네. 아니잖아요. 아까 맞아요, 뭐 맞아요. 야하게 입었다고 한 건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그 단어를 썼어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애매한 부분인 건 맞는데 그쵸, 단체방에는 어떤 여러 명에서 다른 성별을 두고 특히 신체와 모든 외적인 거를 품평하는 건 되게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예쁘다는 칭찬도 솔직히 그 사람이 기분 나쁘다면은 조심스러울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 남자가 몸이 너무 좋은데 막 제가 몸 너무 좋고 좀 이렇게 잘 보이게 해주시면 안 돼. 이런 것도 상관이에요. 잘 보이게. 그 교대에서 학생들이 그 저기 선배들한테 신입생들 그 PPT로 해갖고 얼굴 특징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프레젠테이션을 했다고 신입생들한테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예전에 저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수학여행 가면은 이제 그 학기 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자애들 숙소에서 남자애들이 자연스럽게 나는 우리 반에서 누가 제일 1, 2, 3등 누구다 누가 제일 예쁘나 이제 그런 얘기를 되게 자연스럽게 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여자들도 하잖아요. 여자들도 물론 여자는 남자 외모만 보지 않기 때문에 내 외모로 평가를 내리지 않지만 저희도 뭐 누가 제일 좋아, 누가 제일 좋아하고 누가 제일 인기 많은 애 걔 이름 뭐 최 어쩌고가 제일 인기 많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요즘 인터넷에서 이상형 월드컵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것도 사실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하는 게 분명히 구분선이 전 있다고 생각해요. 블랙 화이트로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만 있으면 정말 다행인데 맞아요. 회색 시대를 알고 있으면 여담인데 대학 입학했을 때 저희 이제 과 남자 선배들이 항상 신입생 여자 외모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저희가 딱 들어왔는데 막 아마겟돈 딥임팩트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 정말 영화를 이건 알아들었으면 쓰레기인가? 그쵸? 근데 그때는 웃고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 열받는 거예요. 거울을 보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사실 그것도 성희롱 아니에요? 너 거울 좀 봐. 이것도 사실 성희롱이잖아. 그렇게 따지면. 그건 이제 뭐 반박이니까 보복하는 건 괜찮나요? 어떤 거요? 보복성으로 하는 건 괜찮나요? 보복성으로요? 거울을 봐라.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먼저 그렇게 말을 한 이해가 거예요. 될 수 그래서 제가 또 공격을 해요. 그럼 처벌받아요, 저도? 근데 그 말로? 네, 말로? 성희롱을 만약에 했다. 네, 말로. 그거는 저 봤죠. 폭행도 그죠. 쌍방 폭행 있잖아요. 너무 텐션이 올라갔네요. 네. 제가 들어오면서 김표님이 짜오신 게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지금 뭔가 이게 위법사항인지와 그러니까 약간 이제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성인지 감수성과 약간 이걸 또 구분해야 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로 말해서 성적인 게 이제 예전에는 거리낌 없이 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잘못된 거고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그거에 대한 계도와 함께 교육이 필요하다. 이건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포장해서 표현한 저 같은 이제 선량한 남자들은 그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잘못 걸리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법이라는 게 뭐 나중에 무고편을 하겠지만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하고 있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전제를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자들이 힘들고 인정받기 힘들다. 그거는 정말로 공감을 하지만 뭐 그냥 제가 혼자 무서워서요. 어쨌든 제 생각엔 그래요. 이게 점차로 그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그래서 범죄가 쉽게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일반 말씀하신 뭐 선량한 시민이라고 할까요? 그 일반인 분들 사회에서의 약간 혼란은 점차로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안배님께서는 사실 억울한 분들 되게 많이 보셨으니까. 저는 무고라고 이제 판단되는 분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되게 많은 분들이 지원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무고로 엮고서 당하셨는데 무혐의 처분되신 분도 많고. 근데 저는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술이 문제예요. 모든 이런 뭔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상황이 어쨌든 남녀 관계가 술을 빼고 논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할 게 없어요. 꽃놀이를 해도 술을 먹어야 되고 영화를 봐도 술을 먹어야 되고 다 술을 먹고 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술을 먹었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뭐 진이냐 아니냐 뭐부터 시작해서 취했냐 안 취했냐. 근데 이제 조금 그런 연인 관계에서는 그런 게 문제가 안 되는데 뭐 좀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만난 여성분과의 그런 문제 그거를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원나잇이나 이런 문화가 되게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이 자리에서. 근데 원나잇 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맨정신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서로 확실하게 의사가 합치됐을 때 할 수 있는데 보통은 뭐 이태원 같은 데서 이제 술 많이 드신 여자분이 겉으로 보기엔 멀쩡했는데 알고 봤더니 엄청 취했던 그런 상황들에서 되게 많이 문제되거든요. 그래서 좀 술을 조심하면 기왕이면은 맨정신일 때 이렇게 네, 기왕이면 좀 건전한 성 문화. 변호사님들 되게 중화해서 말씀해 주시곤 있는데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가급적이면 촬영 안 하는 게 좋다라고 하셨잖아요. 사실은 실제로 촬영을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런 범죄가 발생했을 때 나중에 책임 소재를 따질 때 사회는 아직도 좀 이렇게 나이 있는 분들은 그러게 왜 그런 거 찍었어? 그건 여자가 잘못했어. 여자도 잘못했네. 왜 모텔을 가? 그럴 수 있는 거. 여자가 허락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데 분명히 잘못은 노라고 해도 그걸 행하는 가해자에게 있다는 건 좀 확실히 하고 싶어요. 네네, 그럼요.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그 뭐 동영상 찍지 웬만하면 안 찍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이랑 지금 말씀하신 이제 술은 조금 조심하자 이것도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술 취한 상태에서 굳이 그렇게 연인 관계가 아니라면 이 상대방분이 얼마나 취했는지 이게 진짜로 이 성관계에 대해서 합의를 하시는 건지 이게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굳이 남자분들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여자분들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동영상 촬영도 남자분들이 여자친구분들한테 굳이 요구하시지 마시고 그러셨으면 하는. 근데 찍으면 좋을까요 진짜? 글쎄요. 저는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갑자기 저는 이게 좀 우리나라 성교육에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 많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저도 그런 걸 받은 적이 없어요. 저도 학교에서 없어요. 그런 걸 받은 적이 없고 우리는 그냥 하지 말라고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뭐든지 하지 마라. 저는 그리고 심지어 부모님한테도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뭔가 정보 저도 제공을 받은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되게 저는 이제 아이가 이제 있으니까 그런 걱정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아들은 이제 뽀뽀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벌써부터 얘가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뽀뽀를 하면 어떡하지 약간. 아니 근데 요즘에 진짜 학교에서도 그런 게 되게 많이 문제가 된대요. 그래서 그런 인터넷에 그런 글 올라오잖아요. 저희 애기 어떻게 생겨요라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아직도 그런 질문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그게 자리 잡히지 않은 거죠. 어떻게 성교육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아까 제가 저희 나라가 너무 성에 대해서 지나친 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이제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청소년들 이런 사회적 이슈로만 성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저는 뭔가 우리나라에서 성은 굉장히 신성한 거 아니면 약간 더러운 거, 이분법화되고 가장 건전하고 좋은 거에 대해서 별로 알려지지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어떤 사회적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고 뭐 진위를 가르는 게 가장 일차적인 문제겠지만 사실은 그 다음이 다 받쳐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인식을 바꿔야 되고 어떤 문화를 조성해야 되는지 근데 항상 일차적인 것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차적인 걸 못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우리나라는 성관계가 잘못된 거고 하지 말라고만 교육하지 잘하는 법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사실 제대로 하는 법을 알려주는 게 맞는 거. 어떻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합의를 잘 하고 하는지 맞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니까 괜히 음지에서 이상한 짓 하잖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피임법 아니면 올바른 성관계를 하는 법 이런 거를 알려줘야지. 맞아요. 이런 건 사실 그리고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는 좀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젠 진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요즘엔 진짜 더 너무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애들이 맞아요. 요즘에 엄청 많아요. 청소년들 사이에 그러니까 청소년이 대상이 된 성범죄도 엄청 많고 사회적인 어떤 권력관계 때문에 그렇게 노출이 되고 또 그런데 노출이 된 학생들이 성매매를 했다고 해서 처벌이 돼요. 심지어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하여튼 이것도 따로 얘기를 하죠. 연인 간에 촬영한 게 그렇게 오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든 생각이 이 아무나 쉽게 촬영을 할 수 있는 핸드폰 기기를 쓰게 되면서 그러니까 연인 간에 이 영상을 촬영을 하고 이걸로 협박을 하고 이런 뉴스들이 물론 수면 위로 안 올려지는 것도 있지만 옛날에 이렇게 심하진 않지 않았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핸드폰이 없을 때보다. 네, 뭐 그 비디오 카메라를 뭐 VCR 통해 가지고 이제 촬영을 하고 삼각대 위에 올려놓고. VCR 진짜 오랜만에 들어.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간편하게 뭐 그때 바로바로 이렇게 촬영하는 게 어렵고 다 준비를 해야지 촬영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런 이 카메라 뭐 휴대폰 카메라뿐만 아니라 지금 몰래 카메라 자체가 그러니까 연인 사이에서도 몰래 촬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경, 뭐 만년필, 콘센트 뭐 이런 거. 가끔 나는 그런 거 올라오는 거 보면 너무 무섭더라고. 그렇죠. 단추 막 이렇게 정말 맞아요. 알지도 못하게. 그래서 전에 무슨 뭐 추정 60분인가 어디에서 뭐 이제 실험을 했어요. 방 안에다가 몰래 카메라를 엄청 많이 숨겨놓은 거예요. 찾아오라고. 네, 그리고 이제 몰래 카메라가 있다는 건 얘기를 안 해주고 여자 한 5명인가 들어가서 혹시 집에 수상한 물건이 없는지 찾아봐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무도 못 찾은 거야. 그만큼 발달한 거죠. 그런 촬영. 근데 지금 또 제가 드는 생각이 이렇게 몰래 카메라가 많아지는 게 기계 문제도 그러니까 기계가 발달해서도 있지만 이제 약간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식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연인을 쉽게 만나지 않고 한 번만 좀 오래 만나 결혼하고 약간 이런 패턴이었다면 지금은 뭐 가볍게 만나기도 하고 꼭 결혼을 하고 뭔가 계속 간다는 관념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트가 많아지면서 더 이런 문제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즐기는 문화가 좀 많이 생겨서 이거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제 이게 잘 조성이 돼야 될 텐데 문화가 그게 안 되니까. 나 혼자 산다에서 그 출연진 집에 있는 그 인형 이름이 뭐였죠? 윌슨. 윌슨. 그 윌슨 눈이 카메라잖아요. 맞아요. 맞아. 근데 그건 상대적으로 좀 큰 것 같은데 그저 렌즈가 이렇게. 그거 생각하세요. 여기는 없겠죠? 네, 저 뒤에 카메라 있어요. 무섭습니다. 진짜 있다니까요? 진짜? VCR. 안녕. 전 안변님이나 이제 김변님께 약간 정리 질문을 좀 드리자면 네네네. 이제 이런 어떤 개개인의 악행에 대한 저희가 비난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걸 이제 덜 일어나게 하는 사회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이 좀 더 갖춰져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의견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까 위디스크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그런데 가서 이제 목록이 있어요. 뭐 드라마, 영화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성인 일단 눌러보면 뭐 이렇게 다 음란물 제목이 뭐 유출, 뭐 누구 몰래 카메라. 그러니까 이게 그 관음적인 문화 그런 게 굉장히 그 자극적인 게 발달을 한 거예요. 성매매도 그렇고 이런 그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그 제목 자체가 굉장히 음란. 그러니까 자꾸 꼴깍 싸매고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되게 자극적이에요. 그런 뭐 유출됐다. 어느 뭐 대학교의 어떤 학과의 어떤 애다. 뭐 남친이랑 헤어져서 뭐 유포됐네. 뭐 이렇게 그 제목에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게 사실은 이미 하나의 문화로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런 그 음란 동영상 그 시장에서. 근데 지금 뭐 법안 발의된 거 보면은 그 음란한 그 영상이 유포되는 그 온라인 서비스 업체 거기에서 이제 뭐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처벌한다 이런 것까지 이제 발의가 돼 있는데 사실 거기 넘어서서 그런 그 해당 영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영상이 실제로 몰카가 아닌데도 거기에 이제 어떤 모든 영상에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붙는 거예요. 잘 팔리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어쨌든 그거를 이제 실제로 보고 유통하고 이런 것도 문제인데 그게 너무 뼛속 깊이 이게 진짜 파고 들어가지고 좀 대부분 뭐 그런 영상을 안 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될 정도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할 건지가 제일 먼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 뭐 법적인 제재나 뭐 행정적인 제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뭐 얼마 전에 그런 음란물 이제 접근 못하게 하는 조치가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그런 논의들이 좀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 몰카의 어떤 집결지라고 해야 되나? 정말 진짜 악 중의 악이었었던 소라넷 사이트가 있었죠. 이제 지금은 폐쇄가 됐는데 예전에 그 이 소라넷 같은 사이트에서는 이제 그 운영자가 사실 거기에 수많은 몰카가 올라오고 음란물이 올라오는 걸 알면서 이제 그걸 방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상당히 막대한 광고료를 얻었죠. 그런 경우에는 또 무겁게 처벌을 받게 되고요. 이제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죄를 범한 게 되기 때문에 이제 범죄가 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그 운영자 분께서 붙잡히셨어요. 여기에
운영자가 공동 운영자가 한 5분인가 6분인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은 제일 처음에 들어오셔서 벌금 500만 원 받으셨었고 500만 원밖에 안 받았어요? 이분은 좀 작게 받았어요. 근데 이분의 판례는 제가 따라가 보질 못해가지고 왜 이렇게 적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최근에는 이제 또 다른 공동 운영자분이 원래 해외에 거주하시다가 한국에서 나름의 조치를 한 거예요. 한국에 있는 자금을 다 이렇게 막고 사용하지 못하게 막고 뭐 여권 회수 조치하고 하면서 이제 도피 생활이 어렵게 되면서 이제 한국으로 어쩔 수 없이 입국을 하시면서 이제 체포가 되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1심에서 징역 4년, 성폭력 치료의소 80시간, 추징금 14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약한 것 같은데. 이분은 이게 근데 일반보다도 더 무거웠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 아동 음란물이 있었거든요. 아동 음란물은 당연하게 더 무겁기 때문에 그거를 방조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징역 4년이 나오게 됐습니다. 벌금 나오신 분은 명의만 빌려준 바지 사장이 아니었을까?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분도 지금 징역 4년 나오신 분도 이제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세요. 여자분이신데 나는 남편이 다 했지. 나는 몰랐다. 난 남편이 가이드를 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호주에 계셨었는데 나는 몰랐다고 막 이렇게 계속 말씀을. 아니 근데 그 가이드업 제가 뭐 그 직업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가이드업을 하면서 뭐 수백억을 가져올 수는 없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항변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정책적으로도 지금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담 많이 들어온대요. 보이스피싱 알바인 줄 알고 고액 알바인 줄 알고 좀 이렇게 약간 살짝만 가담했는데 이제 알고 봤더니 보이스피싱이었고 그럼 나 어떡하냐, 난 학생인데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검찰에서 워낙 이거를 구형을 많이 하는 거예요. 무조건 실형으로. 보이스피싱에 조금만 발 담그면 무조건 실형이다. 그래서 거의 공식이에요. 보이스피싱은 실형. 이렇게 뭐 집행유예 이런 거 없다. 뭐 징역 6개월을 살아도 어쨌든 실형이다. 거의 이게 공식처럼 돼 있을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소라넷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근데 이게 정책적으로 고려를 안 한 거죠. 더 처벌할 수 있는 무조건 실형으로 가야 돼요. 사실 보이스피싱 관련돼서 너무 딱 봐도 별로 어렵지 않은 알바인데 돈을 너무 많이 주면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 또 얘기하다 보니까 항상 끝이 없고 산으로 갑니다. 더워졌어요. 너무 열이 있는 토론을 해가지고. 이게 항상 저희가 항상 얘기할 때 한 편이 한 20-30분 넘지 않게 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또 그래서 마무리로 어렵게 발걸음 해주신 안변님 사실 안변님 타임은 아직 이제 시작인데.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워밍업 2부 3부. 저희 청취자분들께 약속 한 말씀만 해주시죠. 다음에 찾아뵙겠다고. 네, 저는 이런 성폭력, 이런 성범죄 이런 거 정말 피해자분들 만나는 거 너무 힘들고 지쳐요. 되게 지치고 내가 이러려고 변호사 됐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실제로 그분들이 이제 감정적으로 되게 예민하시다 보니까는 의존을 많이 하고 좀 힘들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문제니까. 네, 제가 여태까지 20대 때 당했었던 그런 성희롱이나 뭐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걸 생각하면 이걸 놓을 수가 없고 이런 얘기 나오면 너무 이제 예민해지고 피곤해요. 그리고 저는 이미 피곤하게 사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뭐 탈코르셋부터 시작해서 페미니즘이니 뭐니 하면서.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냥 이제 힘들어도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어쨌든 내가 생각하는 거를 여러 사람이랑 의논하는 거는 참 귀중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중에 또 뭐 논의를 하시면은 제가 또 와가지고 귀중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신 것 같아요.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일을 하실 때마다 마음이 좀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감정이입도 좀 되시고 하면은 그렇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캐위언과 함께하러 와주실 거죠? 그리고요. 혹시 사연 보내실 게 있으면 콜로여빵빵 COOLAWYER00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